예, 반갑습니다. 왕초보 사주 입문 오늘 3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로 오행들이 서로 도와주고 또는 서로 극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성과 소멸은 우주의 순환 이치와 같다. 태양과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이 달이 지구와 멀고 가까워질 때 생기는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구심점으로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하나의 별이다. 그 별들의 원소는 물, 나무, 불, 흙, 새의 오행으로 이루어졌다. 자, 인간의 생성과 소멸에도 이런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이 있듯이 우리 사람들이 태어난 생년월일시에도 이렇게 어, 물, 나무, 불, 흙, 새 이런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들이 서로 도와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는 서로 극을 한다, 서로 이렇게 밀어낸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성격들을 띄우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도와주는 상생관계를 볼 건데요. 자, 나무는 목생화라 그럽니다. 앞으로는 목이 화, 불을 생한다. 이래서 목생화라고 합니다. 이런 역학에 나오는 단어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거 영상을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나무가 불을 생하냐면 자, 나무가 장작이 되겠죠. 장작으로 불을 피운다 해서 나무가 불을 도와준다. 그래서 목생화가 되고요. 자, 화는 또 흙을 도와준다 해서 화생토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보시면 옛날에 화전민이라고 설명을 제가 곁들여 보면 산에 불을 피워 들풀과 잡목을 태운 뒤 그곳에다 농사를 짓고 불에 탄 풀과 나무의 재를 비료로 이용한다. 그 나무에다가 그 땅에 불을 지르고 나면 거기 타고 남은 그 재가 땅에 거름이 된답니다. 그래서 불 타고 남은 그 재가 흙에 도움이 된다 해서 화생토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흙은 금을 생한다 해서 토생금이라고 합니다. 자, 왜 흙이 토생금을 하는지 우리 금이 보시면 저렇게 사진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근데 금이 흙에서 나옵니다. 탄강, 금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금이 생겨난다 해서 토생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금은 금생수라고 합니다. 금에서 물이 생겨난다. 자, 여기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금은 저런 세부치, 광물, 뭐 우리가 저 오행이 앞으로 저 사주풀이 할 때 들어가면 돈이라는 역할도 있지만 열매라는 뜻도 있고요. 단단한 물질을 나타냅니다. 금이. 그래서 자, 저기 보시면 나무가 겨울 동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땅으로 스며든 물을 모두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겨울을 놨다가 봄이 되면 그 물을 다시 밖으로 다 이렇게 내보내죠. 그 물이 나무가 머금고 봄에 내보내는 물이 건강에 좋다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에 호수 꽂아서 뽑아내는 것이 고로쇠라는 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단단한 물질, 자, 금 안에서, 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죠? 단단한 물질 안에서 저 나무에서 물을 뽑아낸다 해서 금에서, 금생수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은 나무를 키우죠. 수생목. 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 자, 요 구조를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서로 도와주는 상생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 반대로 서로 극을 하는 거. 서로 극을 하는 걸 보시면 자, 나무는 극을 한다. 이래서 목극토라고 합니다. 나무가
극한다 토, 흙을 이런 뜻이겠죠. 자, 왜 그러냐면 나무가 저렇게 뿌리가 길게 이렇게 막 굵게 뻗어 나가면 흙을 손상을 입히겠지요. 흙을 파헤쳐 가면서 나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니까 그래서 목극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흙은 극하는 게 뭘까요? 물을 극을 한답니다. 그래서 토국수라고 하는데 물길을 가로막는 게 저렇게 뚝이나 제방 이런 것들로 흙으로 만들어서 물길을 가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흙은 물을 극한다 해서 토국수가 되고 그러면 물이 극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불이겠죠. 그래서 수국화라고 하는데 물이 불을 끄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 옆에 물이 들어가면 불이 꺼진다. 그래서 수국화가 되고요. 그 다음 불이 극을 하는 거는 뭐냐면 금이 되겠죠. 자, 하극금이라고 하는데 저런 금부치에 불이 가면은 그냥 녹아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상극관계가 되고요. 그러면 자, 금은 또 누구를 극을 하냐면 금은 나무를 극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 금이 세부치도 되는데 저렇게 나무를 장작으로 뽀개는 저런 그 장작 더미를 제가 사진을 올려봤는데 금은 나무를 찍어 배 낼 수 있기 때문에 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생과 상극 구조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상생은 나무는 불을 생한다 해서 목생화, 불은 흙을 생한다 해서 화생토, 흙은 금을 생한다 해서 토생금, 금은 물을 생한다 해서 금생수, 물은 나무를 생한다 해서 수생목.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그 연습하는 차원에서 서로 극하는 것은 자, 목은 목극토, 흙을 극하고 토는 토국수, 물을 극하고 물은 불을 끈다 해서 수국화, 그리고 불은 금을 녹인다 해서 화극금, 그리고 금은 나무를 베어낸다 해서 금금목 이렇게 상극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죠. 음양. 음양이 달을 음이라고 하고요. 해를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죠. 자, 이게 뭐냐? 음양은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음은 여자에 속하고요. 양은 남자에 속한다.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낮은 양이고요. 저녁은 음이다. 이래서 음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양은 해와 달이고요. 자, 그래서 그 해가 일이 되겠고 음이 그 월, 달월이 되고 그다음 화, 수, 목, 금, 토. 일월이 음양이 되겠고 화수, 목, 금, 토가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들 보면 일은 해가 되고요. 월은 달이 되고요. 화는 불, 수는 물이고요. 목은 나무, 금은 뭐 돈도 되고요. 열매도 되고요. 흙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흙. 이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음양 오행의 공간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는 생년월일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음양 오행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조화롭게 이 음양 오행이 골고루 가지고 태어나신 그 사주가 좀 드물 정도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넘치는 곳도 있고 이게 바로 음양 오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기까지 지금 3강인데 이해가 안 가시면 제 책, 이 책을 그 인터넷으로 아마 구매가 가능하고요. 구매를 하시면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따라오시면 아마 조만간 내 사주는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의 사주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면 1강부터 무조건 1강부터 꾸준히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